미국 시애틀의 한 동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한국 진돗개 한 마리가 폭풍우 속에서 발작을 일으킨 자폐 아동을 온몸으로 감싸 안고 밤새 지켜낸 겁니다. 그런데 더욱 경악스러운 건 그 다음 날부터였어요. 6년간 입을 다물고 살던 그 아이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이웃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위험한 동양개 때문에 우리 동네가 난리 났다며 당장 쫓아내라고 난리였거든요. 심지어 전직 경찰까지 나서서 동물보호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돗개의 진짜 모습을 목격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이런 개는 처음 봤다고 감탄했을 정도니까요. 대한민국의 감동이 머무는 곳, 감동꿀단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애틀에서 살고 있는 이민아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특수교육교사로 일했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보람찼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부족한 예산, 무관심한 행정,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포기하는 부모들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밤마다 울면서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 마이클을 만났습니다. 한국에 출장 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미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2년 전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시애틀로 왔어요. 마이클과 결혼도 했고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때 한국에서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갔죠. 어머니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가끔 저를 알아보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내가 미국에서 외로울 텐데 친구를 하나 보내줄게. 다음 날 어머니는 진돗개 한 마리를 데려오셨어요. 새하얀 털에 똘똘한 눈빛을 가진 암컷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개의 이름을 별이라고 지어주셨죠. 이 아이는 특별해. 사람 마음을 잘 알아줄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별이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것은 정말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검역 절차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죠. 드디어 별이가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낯선 땅에서 저만큼이나 어리둥절해하는 별이를 보니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우리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어요. 마당이 있는 2층 집이죠. 별이는 처음에는 움츠러들어 있었지만 며칠 지나니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이웃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사라라는 여자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사라예요. 혹시 새로 오신 개가 짖거나 하면 저희 아들이 소리에 민감해서요. 사라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싱글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야간 근무를 한다고 했어요. 아들 에단이 좀 특별한 아이거든요. 갑작스러운 소리를 무서워해요. 그때 집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가 급하게 들어가는 걸 보며 저는 뭔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직 특수교사로서의 직감이 작동했거든요. 며칠 후 에단을 처음 봤습니다.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창문 너머로 저희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선이 참 특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멍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저 아이는 입에서 절로 나오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더 이상 특수교육과는 관련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하지만 에단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아이의 행동 패턴, 표정, 몸짓 하나하나가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발달장애 아이들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별이가 우리 동네에 적응해 가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 맞은편에 사는 리처드라는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전직 경찰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무척 권위적이었어요. 댁이 새로 이사 온 한국분이죠. 저는 리처드 존슨입니다. 딱딱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넨 리처드의 시선은 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게는 뭔가요? 허스키인가요? 아니요, 진돗개라고 하는 한국 토종개입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동양 늑대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상당히 위험한 품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돗개는 늑대개가 아니에요. 아주 온순하고 영리한 개입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경찰 생활 30년 하면서 개 물림 사고를 수없이 봤습니다. 특히 대형견들이 문제죠. 이 동네에는 아이들이 많은데 만약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별이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으면서 선입견만으로 판단하는 게 억울했습니다. 별이는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며칠만 지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 말은 모든 개 주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 동네 안전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리처드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리처드는 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별이가 마당에서 뛰어놀기만 해도 창문으로 지켜보더군요. 심지어 별이가 짖지도 않는데 소음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늑대개 때문에 우리 동네가 위험해졌어요. 시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을 겁니다. 리처드의 말은 다른 이웃들에게도 퍼져나갔어요. 저를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피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별이는 산책할 때도 제 옆에 얌전히 붙어서 걸어요. 다른 개들이 짖어도 맞짖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이들이 다가와도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맞아주죠. 하지만 사람들은 별이의 크기만 보고 무서워했어요. 진돗개에 대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한국개는 다 사나운 줄 알았는데요. 진짜 늑대처럼 생겼네요. 무섭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우리나라 토종개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이렇게 심한 줄 몰랐어요. 더 속상한 건 사라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이를 예뻐해 주던 그녀도 리처드의 말을 듣고 나서는 조심스러워하기 시작했어요. 미나 씨, 죄송한데 에단이 개를 무서워해서요. 가능하면 별이를 마당에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사실 에단은 별이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문 너머로 별이를 유심히 바라보곤 했거든요. 하지만 사라는 리처드의 말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별이와의 산책 시간을 조정했어요. 에단이 집에 있을 법한 시간을 피해서 나갔죠. 마당에서 별이가 놀 때도 항상 제가 함께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인 별이 때문에 이웃들과 갈등을 빚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별이와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삐삐삐삐삐. 화재 경보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연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오작동인 것 같았죠.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소리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악, 악. 에단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울음소리가 아니라 극도의 공포에 질린 절규였어요. 별이도 그 소리를 듣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옆집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사라, 어디 있어요? 제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마 야간 근무 때문에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단의 비명 소리는 계속됐어요. 화재 경보기 소리도 멈추지 않았고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별아, 잠깐만 있어. 저는 별이에게 말하고 옆집으로 뛰어갔어요. 문이 잠겨 있어서 벨을 눌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에단의 비명 소리만 더 커졌죠. 그때 별이가 제 뒤로 따라온 게 보였어요. 별아, 위험해. 집에 있어.
하지만 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먼저 사란의 집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놀란 저는 급하게 별이를 따라갔어요. 사란의 집 뒷문이 열려 있었거든요. 집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거실 소파가 뒤집어져 있고 쿠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애단이 귀를 막고 바닥에 웅크린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화재 경보기 소리에 극도로 놀란 애단이 공황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아이는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린 것 같았습니다. 애단아, 괜찮아.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별이가 저를 앞질러 애단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별아, 안 돼. 혹시 애단이 더 놀랄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별이는 애단 앞에서 멈춰 서더니 조용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애단을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짖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애단의 비명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별이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애단이 안심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듯이 말이죠. 몇 분이 지났을까요? 애단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들어 별이를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별이를 보는 시선에는 묘한 호기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별이는 애단과 눈이 마주치자 살짝 꼬리를 흔들었어요. 위협적이지 않은 정말 부드러운 움직임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전직 특수교사로서의 경험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애단아, 괜찮아. 별이는 착한 개야. 저는 천천히 별이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줬습니다. 봐, 별이는 무섭지 않아. 애단이를 지켜주려고 온 거야. 애단은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어요. 화재 경보기 소리도 배터리가 닿았는지 멈췄습니다. 그때 사라가 계단에서 내려왔어요. 잠옷 차림으로 허둥지둥 뛰어내려오더군요. 애단, 무슨 일이야? 사라는 애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애단 앞에 있는 별이를 보고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미나 씨, 이게 무슨... 화재 경보기 오작동 때문에 애단이 놀랐어요. 별이가 진정시켜줬습니다. 사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애단과 별이를 번갈아 봤어요. 애단은 이제 울음을 그쳤고 별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미나 씨. 그리고 별이도. 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애단과 별이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더 이상 별이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며 가끔 애단을 데리고 우리 집 마당 근처로 나오곤 했어요. 미나 씨가 특수교육 선생님이셨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사라가 놀라며 말했어요. 제가 애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물어본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5년 정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만뒀습니다. 왜요? 애단이한테 정말 잘해주시는데.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왜 그만뒀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변화하는데 주변 환경은 그대로고 부모들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라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애단을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사라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서 특수아동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애단의 진단명은 뭔가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요. 특히 감각 과민이 심해서 소리에 예민해요. 언어 발달도 많이 늦었고요. 역시 제 짐작이 맞았어요. 애단의 행동 패턴을 보면서 어느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지금 치료는 받고 있나요?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치료사 선생님도 애단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사라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어떻게 애단과 소통해야 하는지, 감각 과민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같은 것들 말이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애단이 별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매일 오후면 애단은 어김없이 창가에 서서 우리 집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별이가 마당에 나와 있으면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에단이 작은 소리를 내는 걸 들었어요. 으, 으. 별이를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사라도 그걸 알아차리고 흥미로워했습니다. 에단아, 별이야? 별이라고 말해볼까? 사라가 또박또박 발음해주면 에단은 입을 오물거리며 따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명확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에단이 처음으로 무언가에 관심을 보이고 소통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별이도 에단의 노력을 아는 것 같았어요. 에단이 창가에 서 있으면 마당에서 에단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어줬거든요. 별이가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달까? 사라의 말에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별이를 보내주시며 했던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이 아이는 특별해. 사람 마음을 잘 알아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별이는 정말 특별한 개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처드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에단과 별이가 가까워지는 걸 보고 더욱 신경질적으로 굴었습니다. 저 위험한 개가 자폐 아동까지 유혹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리처드는 다른 이웃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녔어요. 별이가 에단에게 해가 될 거라고 선동하기도 했고요. 속상했지만 별이와 에단의 관계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두 친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11월 말의 어느 저녁이었어요. 시애틀에 큰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바람이 지붕을 뜯어낼 듯 불어댔고 천둥 번개가 연달아 터졌어요. 별이는 천둥 소리를 무서워해서 제 옆에 바짝 붙어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별아. 금방 지나갈 거야. 저는 별이를 안아주며 달래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서 사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단,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어서 에단의 절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천둥 소리에 섞여서 더욱 처절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우산도 챙기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라네 집 거실 불이 켜져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 끔찍했어요. 거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은 찢어져 솜이 날리고 테이블 위 물건들은 모두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어요. 그 한가운데서 에단이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머리를 계속 때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악! 악! 천둥 소리가 에단의 감각 과민을 극한으로 자극한 거였어요. 아이는 완전히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라는 에단을 진정시키려고 안아주려 했지만 에단은 사라의 손길조차 뿌리치며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쳤어요. 에단아, 제발. 괜찮아. 사라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였습니다.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급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사라,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사라는 에단을 붙잡느라 문을 열러올 수가 없었어요. 그때 별이가 제 뒤로 따라온 게 보였습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저를 따라온 거예요. 별아, 집에 가 있어. 위험해. 하지만 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열린 뒷문 틈으로 사라네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별아. 저도 급하게 별이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별이는 거실로 달려가서 에단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별이는 에단의 몸 위로 자신의 몸을 포개며 아이를 감쌌습니다. 마치 거대한 하얀 담요처럼 별이가 에단을 덮은 거예요. 천둥 소리와 세상의 모든 무서운 것들로부터 에단을 보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별이는 에단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낮은 소리로 킁킁거리며 에단을 달래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무섭지 않아. 별이가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 에단은 별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더 놀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별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계속 에단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점점 에단의 비명소리가 작아졌어요. 격렬하던 몸부림도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별이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털이 에단에게 안정감을 준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별이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에단이 느낀 거죠. 사라는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별이의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거든요. 천둥 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에다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별이 품에 안겨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폭풍이 잦아들면서 천둥 소리도 멀어졌어요. 별이는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에단의 뺨을 한 번 더 핥아준 후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에단은 별이를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에단에게서 본 가장 순수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고마워, 별아.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내가 우리 에단을 구해줬어. 그날 밤 저는 별이를 보며 새삼 대견했어요. 우리 진돗개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용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 폭풍의 밤 이후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밤 소동을 들은 몇몇 이웃들이 상황을 목격했거든요. 특히 우리 집 바로 옆에 사는 제시카라는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별이가 에단을 보호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고 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런 개는 처음 봤어요. 제시카 할머니는 다른 이웃들에게 그날 밤 일을 자세히 전해줬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람은 리처드였어요. 며칠 후 리처드가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거만하고 권위적이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어딘지 모르게 겸손해 보였습니다. 미나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관에 선 리처드의 손에는 강아지 간식이 들려 있었어요. 제가 별이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리처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사라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날 밤 별이가 어떻게 에단을 도왔는지 말이죠. 괜찮습니다, 리처드. 모르는 개라면 누구나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리처드는 계속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한국개라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리처드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진돗개가 이렇게 영리하고 충성스러운 개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품종이네요. 고맙습니다. 별이도 좋아할 거예요. 그때부터 리처드는 별이를 보면 멀리서나마 친근하게 인사해줬어요. 가끔은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요. 별이야, 안녕. 리처드가 별이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했어요. 그렇게 무서워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말이죠. 다른 이웃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동네 영웅 별이잖아. 정말 똑똑한 개네요. 진돗개가 이런 개구나. 사람들이 별이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제는 피해가는 대신 먼저 다가와서 쓰다듬어 주려고 했습니다. 별이도 그런 관심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애교를 부렸거든요. 무엇보다 사라의 변화가 컸어요. 미나 씨, 부탁이 있어요. 어느 날 사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단의 치료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전문성과 별이의 도움이 있다면 에단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의 간절한 부탁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다시 특수교육일에 발을 담그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에단을 생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한번 해보죠. 사라는 제 대답에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고마워요. 에단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요. 그때부터 저는 에단의 비공식적인 치료사가 되었어요. 사라와 함께 에단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무엇보다 별이를 활용한 동물 보조 치료를 계획했어요. 별이가 에단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지 확실히 봤으니까요. 처음에는 망설였던 제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러웠어요. 한국에서의 상처 때문에 에단 같은 아이를 외면하려 했다니 말이죠. 어머니가 별이를 보내주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다시 아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라셨던 거겠죠.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매일 오후 저는 별이와 함께 사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에단과 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자극을 주는 거였죠. 에단아, 별이가 뭘 하고 있지? 별이가 공을 가져왔네. 에단이도 같이 놀아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별이를 매개로 한 대화를 시도했어요.
에단은 점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별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려 하기도 하고 별이를 쓰다듬으며 작은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으, 솔, 솔. 에단이 별이를 부르려고 하는 소리였어요. 아직은 불분명했지만 분명히 별이라고 말하려는 거였습니다. 사라는 그런 에단의 모습을 보며 매번 울먹였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에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려 한 적이 없어요. 저도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에서 특수교육을 할 때 느꼈던 그 보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별이도 에단의 노력을 응원하는 것 같았어요. 에단이 별이를 부르는 소리를 내면 꼬리를 흔들며 에단에게 다가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12월 오후였어요. 에단과 별이가 마당에서 함께 놀고 있었는데 에단이 공을 던져서 별이가 가져오는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단이 공을 너무 세게 던져서 우리 집 마당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별이는 공을 쫓아가서 물어왔어요. 그런데 에단에게 바로 가져다 주지 않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에단이 자신을 부르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에단은 공을 가져달라는 듯이 손짓했지만 별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에단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별아. 정말 또렷하고 명확한 발음이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라가 깜짝 놀라 에단을 바라봤어요. 저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요. 에단이 드디어 첫 마디를 한 거였어요. 그것도 별이의 이름으로 말이죠. 별이는 에단의 부름에 즉시 반응했어요.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에단에게 달려가서 공을 가져다 줬습니다. 에단은 별이를 꽉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별아, 별아.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우리 에단이 말을 했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6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아이가 드디어 입을 연 거니까요. 그것도 한국어로 말이에요. 별아. 에단이 다시 한번 별이를 불렀어요. 발음이 정말 정확했습니다. 별이는 에단의 얼굴을 핥아주며 기뻐했어요. 마치 자신도 에단의 성공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라가 저를 꽉 껴안았어요. 미나 씨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별이도.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의 진돗개가 미국 땅에서 이런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에단의 아빠인 제임스도 급하게 직장에서 달려왔어요. 이혼한 사이지만 에단에게는 여전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정말 에단이 말을 했다고요? 제임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별아. 에단이 제임스에게도 별이를 소개해줬어요. 제임스는 에단을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미나 씨. 그리고 별이. 정말 고마워요. 그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별이와 에단이 만들어낸 기적의 순간이었으니까요. 에단이 첫 말을 한 후 놀라운 변화들이 이어졌어요. 별아, 이리 와. 별아, 앉아. 별아, 공 가져와. 에단은 별이와 관련된 단어들을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물론 다른 일반적인 단어들도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물, 밥 같은 기본적인 단어들 말이죠. 사라는 매일이 기적이라며 행복해했어요. 에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다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에단과 별이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소개된 거예요. 시애틀 타임스에서 취재를 나왔습니다. 한국 진돗개가 자폐 아동의 언어 발달을 도왔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진돗개가 이렇게 똑똑한 개구나. 한국에는 정말 대단한 개들이 있네요. 동물 보조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다. 사람들이 진돗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거죠. 저에게도 기회가 생겼어요. 지역 동물 보조 치료 센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별이와 함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별이의 능력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고 싶었거든요. 별이는 정식 치료견 교육을 받았어요.
원래도 똑똑했지만 전문 교육을 받고 나니 더욱 훌륭한 치료견이 되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동물 보조 치료 자격증을 땄어요.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 거죠. 미나 씨 덕분에 에단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라는 저를 진짜 가족처럼 여겨줬어요. 우리는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에단도 이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수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조금 서툴지만 확실히 발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에단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무표정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주 웃습니다. 별아, 사랑해. 에단이 별이에게 하는 말이에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쓰기도 해요. 정말 신기하죠? 에단의 첫 마디가 한국어였다는 게 말이에요. 어느 날 마이클이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도 아이를 입양하는 게 어떨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민했었는데 마이클이 먼저 입양을 제안한 거였거든요. 특수 아동을 입양해보자. 당신은 그런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잖아. 마이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요. 해보죠. 지금 저희는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별이가 에단에게 해준 것처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싶거든요. 어느 날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별이 덕분에 제가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별이는 제 옆에 앉아서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별이를 보내주신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제가 다시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하려고 그러셨던 거죠. 어머니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별이를 통해 저에게 새로운 소명을 찾아주셨거든요. 지금 별이는 여러 특수 아동들을 도우며 활동하고 있어요. 에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이를 보며 말해요. 정말 신기한 개네요. 한국 개들은 다 이렇게 똑똑한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네, 우리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개예요. 충성스럽고 영리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줍니다. 별이를 통해 많은 미국인들이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멋진 개들이 있구나. 한국 사람들이 개를 정말 잘 기르는구나.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한국인으로서 정말 뿌듯해요. 에다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특수학급이지만 또래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가끔 에단이 저에게 말해요. 미나 이모, 별이는 내 천사야. 그런 에단을 보면 정말 감동이에요. 별이 한 마리가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니까요. 지금도 별이는 에단의 가장 좋은 친구예요. 에단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별이가 마중 나가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별아, 나왔어. 에단의 밝은 목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져요. 별이도 꼬리를 흔들며 에단을 맞이하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의 토종개 진돗개가 먼 이국 땅에서 이런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진돗개가 가진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능력이 국경을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별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에요.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대표하는 작은 대사 같은 존재죠. 앞으로도 별이와 함께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며 살아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진돗개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나갈 거예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별이를 통해 저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진돗개 별이의 엄마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